유연채와 뉴스 속으로. 중미 파나마의 최대 로펌 회사 모색 폰세카가 보관 중이던 전 세계 유명인 유력인들의 해외 세금 회피 자료가 공개되면서 세계적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 전현직 국가 지도자, 유명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고 국내 인사도 190여 명에 이릅니다. 자, 국내에서 이 사실을 첫 보도한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공개된 자료의 진원지가 모색 폰세카다. 자, 중남미 최대 로펌 회사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회사로 보입니다. 자, 어떤 회사고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공개된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파나마에서 가장 큰 법률 회사고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김앤장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회사가 비록 파나마 회사지만 아주 여러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 세탁이라든지 역외탈세 분야에서는 세계 5위권의 회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자료들은 이 회사의 내부 자료가 이제 고스란히 유출이 된 겁니다. 네. 직원들 사이의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고객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또 고객들이 회사 설립을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위해서 낸 그 여권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유출이 됐습니다. 그동안 악명 높은 독재 정권들의 이 정권을 지원해 왔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럼 북한도 고객 속에 들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시리아 같은 나라들이고요. 네. 북한도 고객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네. 이제 미 국무부가 그 제재 대상으로 지목한 기업들, 특히 이제 핵개발이나 그 대량 살상 무기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기업들이 들어 있고요. 네. 또 제재 대상으로 들어있던 기업 말고도 개인들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합작 기업을 운영하던 영국인, 프랑스인, 그리고 합작 회사의 페이퍼 컴퍼니, 이런 것들이 전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언론인이 입수한 자료 가운데 역대 최대급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입수된 자료 양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이 자료들이 어떻게 유출이 됐을까요? 네, 양이 2.6테라바이트인데요. 이게 네. 2013년도에 그때도 저희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었는데, 그랬었죠. 그 당시에 네. 오프쇼어 릭스라는 사건이 있었죠. 네. 그때의 10배 정도 되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양으로 따지면요. 네. 이게 독일의 주트도이체 차이퉁이라는 이 신문이 있는데요. 이 회사의 탐사보도 기자가 익명의 제보원으로부터 입수를 했고, 그 양이 너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이걸 분석하고 취재할 수가 없다. 이래서 ICIJ 국제탐사언론협회에 협업을 조직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협업을 요청해서 영국의 BBC, 프랑스 르몽드, 이런 유력 언론사를 포함한 76개국 언론사 공동 분석을 지금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지금 심 기자가 소속되어 있는 뉴스타파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왜 이런 협업이 필요하고 뉴스타파는 어떤 역할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네. 그 자료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 누군가 중요한 인물이 나왔다. 이래도 이제 서양에 있는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그 의미를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나라에 어떤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눠서 맡아서 취재를 하게 된 거고요. 이제 분석은 저희가 일단 사람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어떤 사람 거기 이름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대체 누군지,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람과 동명이인은 아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과 접촉을 해서 왜 조세 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는지, 네. 이런 이제 취재 작업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페이퍼 컴퍼니, 흔히 실체는 없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 이렇게 알고 있는데,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것 자체가 세금 회피의 목적을 애초부터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을 썼습니까? 세금을 회피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바로는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다 이러면, 네. 그 페이퍼 컴퍼니 회사에 수익을 몰아줍니다. 그러면 그 페이퍼 컴퍼니 회사는 대개 조세 도피처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낮은 세율이나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럼 이
이 지역의 수익에서는 세금을 거의 안 내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애플사가 한국에서 1조 5천억 원의 수익을 거둬들였는데 이 수익을 전부 페이퍼 컴퍼니에 있는 회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조세 도피처에서 세금을 부과받지만 세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세금을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외환 신고를 하지 않은 돈들, 이런 돈들을 페이퍼 컴퍼니에 이른바 파킹, 은닉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네. 공개된 명단이 화제입니다. 자, 일부 알려진 이름을 들어보면 설마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역시 누구도 돈 앞에는 욕망을 감출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단 유명한 사람들로는 전 세계 12개국 정상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들의 친인척이 61명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총리라든지 네. 러시아 푸틴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일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들어 있고요. 또 그 밖에도 고위 정치인이나 관료 128명 그리고 포브스 갑부 500위 안에 이름을 올린 이른바 슈퍼리치들 29명 네. 들어 있었고 또 축구 스타인 메시도 있었고요. 네. 유명한 영화 배우인 청룡이죠. 네. 이 사람도 들어 있었습니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매형도 들어있다는데 참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진행하고 있는 그 정치에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상당히 후폭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나라 정상들이 대부분 그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이런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캐머런 총리 같은 경우에 이 작업을 주도적으로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페이퍼 컴퍼니의 회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시진핑도 아시는 것처럼 반부패 지금 그거를 굉장히 강하게 추천하고 있는데 본인의 그 친척들이 다 드러난 상황입니다. 네. 자, 특별한 관심은 한국에도 있다. 그리고 특히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 씨가 들어있다. 이것입니다. 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 자체가 여기에 탈세 의혹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페이퍼 컴퍼니 자체를 만든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합법적인 일인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그것도 이제 조세 도피처에 만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그 관련 업계 사람들이나 홍콩에도 가서 이런 것들을 취재해 보니까 조세 도피처에 만든 페이퍼 컴퍼니의 대부분은 자금 이동과 관련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의혹 속에는 무슨 돈이 아직 남아 있길래 그리고 어디서 났길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조세 회피를 노렸을까? 혹시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아닌지 아니면 매형 SK 최태원 회장과는 연관이 없는지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취재를 하고 계속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시기와 정황을 가지고 맞춰보는 수밖에 없었고요.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사실은 노재현 씨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는 사실뿐이기 때문에요. 네. 그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이 시기에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 시기에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런 걸 따져가면서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또 이제 저희 보도를 보고 추가적인 제보나 이런 걸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후속 취재를 기대하고요. 또 한국에도 190여 명의 명단이 있다니까 당연히 추후에 검찰 수사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였습니다.